셋. 안녕하세요. 종종 편입의 박종상. 미니라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한양대 편입니다. 오늘은인데 저희 옷은 계속 같네요. 네, 계속 지금 배경만 찍고 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뭐 자연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고요.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왕십리에 있고요. 네, 한양대역이라고 지하철 2호선에 따로 있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보면 PPT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독해 논리 중심대야. 독해 논리. 네, 거의 문법 어휘가 거의 안 나오고 저번 시간에 성균관대학교보다 논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거의 독해랑 논리가 거의 동급으로 나오는. 네, 그래서 논리도 상당히 중요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수학으로 보면 여기도 후반부에 배우는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수학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근데 문제가 영어랑 수학이 이게 어느 해는 상당히 쉽게 나오고요. 어느 해는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쉽게 나오거나 일괄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아니라 쉽게 나오는 해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고 이게 불규칙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아니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올 때 표정이 상당히 밝으면 아 올해 쉽구나. 네. 근데 상당히 어두우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럼 네, 작년 표정은 어땠나요? 계속 안 좋았어요. 네. 저희 말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네. 한양대학교는 항상 그 오후에 보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오후 네. 3시쯤에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 편입 인문계 기준으로 보면 점수 얘기를 가보면 영어가 원점수로 82.5, 백분위가 한 여기도 5%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런 학과가 뭐 거의 다네요. 그쵸. 영문, 미디어, 실내 건축 디자인, 정치 외교, 의류 경영, 사회학, 정책학, 파이낸스 경영, 간호, 경제금융, 행정. 네, 거의 모든 학과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그룹이 영어 원점수 75, 백분위가 한 10% 안에 들어가는 사학, 철학, 관광학. 관광학이 근데 중간에 있네요. 이 관광학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상위권 학과였는데 네. 한양대학교 내에서 네. 거의 모든 대학이 좀 중간이나 아니면 제일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학과는 영어 원점수 65, 백분율로는 한 24%? 네, 그런 데가 이제 예체능 학과입니다. 체육학과가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낮지 않을까. 이 세 개 네, 중에서. 점수가 낮다. 네. 그 체육, 연극영화, 스포츠. 왜냐하면 연극영화과는 높아질 확률도 있거든요.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왜냐하면 연출 파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고요.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공부하는 학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높아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대부분 센데 여기서 좀 간호학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간호학과 일반 편입은 간호대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간호대 출신자라는 건 결국 전적대가 간호학과여야지만 그렇죠. 지원이 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또 보셔야 돼요. 없어질 수는 있다는 건 아닌데 자연계로 가시면 영어 원점수가 제일 높은 학과가 75점, 여기 10% 안에 들어야 되고 수학은 72점, 여기도 10% 안에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가장 높았어요. 아무래도 인기 있는 학과도 제일 높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학과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거든요. 왜요? 여기가 이 첨단학과거든요. 이 거의 신설된 학과예요. 이 이공계는 없던 학과가 생기는 학과가 있거든요. 문과는 그런 학과가 거의 없는데 이과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런 학과가 거의 첨단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대는 지금 좀 약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첨단학과가 뽑기 시작하면 그게 거의 1위를 차지해요. 그런 데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AI 융합학부, 뭐 무인 이동체학과 이런 학과가 뽑는다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첨단학과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세다. 네, 점수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첨단학과가 이제 다 포함되는 게 거의 컴퓨터학과거든요. 네. 네, 컴퓨터학과는 뭐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보면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입니다. 예, 이게 높은 점수대 보인다는 게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취업률이라 그쵸. 관련돼 있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자 컴퓨터 데이터 사이언스가 한양대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중위 그룹이 영어 원점수 70, 수학이 한 68 요 정도 나오는데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 전기, 수학, 화학공학과, 생체공학, 미래자동차공학. 근데 여기서 미래자동차공학과는 한양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과거든요. 그래서 미래자동차공학과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학과로 올라갈 확률도 높다. 네, 그래서 미래자동차공학과도 상당히 높은 학과다. 자동차공학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양대, 국민대, 아주대 뭐 이 정도 수도권에는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좀 잘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장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우리가 시험 볼 때쯤에. 네, 그리고 세 번째 좀 가보면 영어 원점수 65, 수학 64 이런 학과가 생명과학, 유기나노, 건설환경, 자원환경, 화학생명공학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인기가 조금 덜한 학과 이 정도고 그 다음 가장 인기가 없는 게 영어 원점수 60, 수학도 원점수 60 보이는 데가 식품영양, 물리, 에너지공학과, 건축학, 도시공학 아무래도 좀 자연과학대 쪽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이렇게 보면 여기도 공통적으로 자연과학대가 좀 낮은데 자원환경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안 뽑아서 안 나온 것 같은데 한양대학교는 원자력공학과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자연과학대 많진 않아요. 근데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 원전을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원자력공학과가 다시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는 탈원전 한다 그래서 인기가 다 없었고 신문기사 이런 게 나왔거든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도 자퇴 비율이 높다. 탈원전이라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네, 원자력공학과는 이제 가장 낮은 학과가 아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편은 자연계 학생들이 또 상당히 선호하고 문과 학생도 상당히 선호하는 하지만 가기 힘든. 네 중앙대학교 편 네. 네,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